오늘 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대한민국 정치는 세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어 있습니다. 첫째는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입니다. 둘째는 진영정치 바이러스입니다. 셋째 바이러스는 국가주의 바이러스입니다. 이런 세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위기입니다.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짓과 위선의 진원지가 바로 정부 여당과 청와대입니다. 이제 국민당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? 예전에 저 정주영 92년 선거 92년에 통일국민당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저도 그렇죠. 통일국민당. 저는 그냥 국민당만 생각 뭐 내려밖에 없고. 예. 근데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은 본인의 어떤 경력답게 이분이 컴퓨터 백신 개발한 분 아닙니까? 그러니까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전부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셨네요.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, 진영 정치 바이러스, 국가주의 바이러스.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바이러스를 잡을 만한 정치적인 이제 그 해법,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혼자만이 할 수가 있는가, 국민당만이 할 수가 있는가 말이죠.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정권이 만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잡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하기 위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철학 노선이 보다 더 좀 분명해야 되겠다. 네. 단순히 막연하게 바이러스 얘기만 하고 분당이 되고 분열이 되면은 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. 결국에는 선거에서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.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저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, 그러니까 본인을 백신으로 설정하는 거 좋은데요. 백신도 버전이 있잖아요.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8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. 네. 그게 문제 아닌가요, 결국?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복귀한 이후에 그 뭐 첫 번째 만난 뭐 인물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만났었고요.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창준이를 띄우고 나서는 18세 오늘 오후에 18세 유권자들을 만난다고 그럽니다. 그래도 뭐 선거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는요. 뭔가 집중하는 부분이 보입니까? 어느 부분을 공략한다. 이렇게. 어느 연령대를 공략한다.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막연해 보이는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대대적으로 젊은 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. 네. 그리고 어제는 이제 요즘 가장 정말 그 자유로운 영혼의 그 진중권. 어제 행사에 참석했어요. 예, 진중권 그 교수가 또 이제 짧은 특강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축사인가요? 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을 쭉 만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 행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를 좀 겨냥하고 특히 수도권이겠죠 주로 예. 이렇게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표가 굉장히 좀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좀 더 분명히 해야 되겠죠. 이제 당이 이제 장명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제 네. 국민당이 됐는데 이 국민당이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 면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저희는 좀 지켜봐야 근데 된다. 안철수 그 전 대표가 추구하는 게 중도 실형 노선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중도 실형 노선이고 아까 바이러스 얘기를 하면서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가 진영 논리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했고 네. 우리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중도 실현 노선을 걷겠다. 딱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니까 지금 청년층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중도라는 개념은 부동층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부동층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무당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이들이 결국은 표밭이다. 네.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청년층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. 어필 대상으로 청년층을 설정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청년에 지금 맞춘 뭔가가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없는 거고 그래서 18세 유권자를 만난다는 것도 그 일환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는 알겠는데 백신이 뭔지는 아직 전혀 안 나온 거예요. 그 백신이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. 버전 1 그대로라니까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. 아유. 네. 그래서 어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요. 그 안 위원장만큼 주목받았던 인물이 이제 진중권 전 교수였어요. 진중권 전 교수가 뭐 조국 그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 정국 뭐 이 얘기도 좀 했었고요.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뭐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실수 인정하는
진짜 민주주의다, 존경한다. 이런 식으로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어요. 혹시 진중권 교수 여기 합류하게 될까요?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진중권 전 교수가 여러분이 부럽다.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서 나는 좋아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옆으로 이사를 갔다. 네.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다음은 나는 잠수를 탈 것이다. 이런 네. 이야기까지 같이 했거든요. 이렇게 본다면 그 국민당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진중권 전 교수의 어떤 이념적 성향은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런 점을 고려를 할 때 결국은 어떤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에게 초청 강연을 부탁을 했고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스피커의 출력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그냥 거기에 응했던 수준. 예. 그럼 이 제한적으로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. 진중권 교수는 어제 정말 그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진중권 교수는 굉장히 실망한 거 아니에요? 특히 이제 586 특권층이죠. 특권 네. 정치권에 대한 그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에 대해서. 그러니까 뭐 말로는 정의와 공정과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그런 집단에 대한 강한 그 비판을 이제 어제도 한 것이죠. 네. 그리고 이 정의나 법치의 기준이 완전히 내로남불식으로 네.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서 이제 강한 비판을 한 거죠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중권 교수가 뭐 국민당에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네. 본인의 평소 생각을 어제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, 대한신당, 민주평화당 역시 이 통합에 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. 오늘 이 각 당 협상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제 통합 추진 기구가 이제 출범할 예정인데요. 이런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는 그 손학규 대표, 뭐 유승민, 뭐 새로운 부선 유승민 위원장에 대해서 통합보다는 왜 유승민 위원장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뭐 나를 내쫓고 뭐 한국당에 바치려는 의도로 강한 멘트를 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같은 살림을 할 때 관계가 어땠는지를 그 고려를 해보면 유승민 의원을 공격을 하면 결국은 남아서 버텼던 자신의 정당성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손학규 대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유승민 의원과는 다른 정말로 개혁적이고 정치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는 별개로 어떤 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별로 그런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네. 그러니까 그 뭐 결국은 호남 지역 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.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안 해도 저는 뭐 많은 분들이 할 거라고 보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어떤 가치 평가를 떠나서 그냥 과연 그러니까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어갖고 다시 원내 진입을 할 수,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 되고 더 나가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가?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. 간판이거든요. 네. 결국은 각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간판. 대선 주자급을 말하나요? 그렇죠. 없다라는 것이죠. 네.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중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?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.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는 사실은 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명분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평가되는 것은 국고 보조금만 지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. 예. 그리고 돌고 돌아 다시 이제 호남 정당, 호남 지역 정당 그거 하려고 여태까지 버텼나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노선이나 철학이라든지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거예요. 그러면요, 조금 전에 그 김평론가 그 이런 이제 세 개의 정당,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 개의 정당의 대선 주자 간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라든지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선 주자급으로 이번에는 출마 못할까요? 2년 아니 후에요? 뭐 급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그 대선 주자였었고 네.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는 자문하실 분들이지 고문 역할을 하실 분들이지 간판으로 맨 앞에 설 분들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정리해도 이제 된다고 아무래도 한 시대를 움직였던 물레방아를 돌렸던 물이다, 좀 흘러간 물이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좀 생각 아닐까요? 그냥 한마디로 올드보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깜짝 영입 인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죠. 아, 그럼요. 물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호남 민심 그다음에 또 그 새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는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한마디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김영우 의원부터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. 이번 4.15 총선 뭐니 해도 문제는 민생입니다.
그래서 뭐 지역 일꾼도 좋고 문정권 심판도 좋은데 결국은 국민들 삶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민생을 챙기는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예. 저는 영화에서 실제로 이렇게 뽑았는데요. 오늘 최고의 화두는 기생충인데 네. 제가 말씀드린 영화는 기생충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그 영화에서의 고지전은 소모전이었는데 종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고지전인데 네. 소모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. 네. 거의 전면전 성격을 띠는 고지전이 될 것이다.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럼 영화보다 더 아마 영화다우니 더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